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지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은 대구 26.6도, 포항 27.5도, 칠곡 25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남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김천 35도, 고령 33도 등 31도에서 36도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젯밤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도 열차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희생자들 빈소도 들러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 유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오열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한밤 빈소를 찾았습니다. 경북 청도 경부선 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진 희생자들이 안치된 곳입니다. 유족 앞에 선 두 장관과 정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또 면목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울먹였습니다. 선로나 작업을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관계 기관에서는 몇 시에 어디 작업한다는 그러면 죽겠습니다. 진짜 저는 죽겠습니다. 숨진 아들은 올해 취직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고 11시간여 만에 찾은 현장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다시 사과했고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서 거의 합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열차가 운행하는 도중에 선로에서 노동자가 작업하는 시스템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사고 현장에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보내 철도안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영천 방향 효령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고 또 다른 승객 5명과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버스는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었는데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데이터 활용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전은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신보에 제공하고 신보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별 절감 실적을 산출해 보증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ESG 경영 우수 기업으로 인정되면 보증 한도 확대와 보증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동해면의 흥환해변 애견동반 해수욕장을 개장해 다음 달 27일까지 운영합니다. 흥환해변 애견동반 해수욕장은 반려동물 구명조끼 대여소와 애견 전용 샤워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애견 동반 해수욕장 조성 사업은 경상북도의 동해안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돼 지난 6월 준공됐습니다. 조경구 대구시 의원은 대구시 가로등의 유지 관리와 비용 부담 주체가 서로 달라 효율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가로등 설치는 도로 폭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이 나눠서 하고 유지 관리는 모든 구간을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하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 도로는 구군, 자동차 전용 도로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부담해 제각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체가 분산되면서 예산 낭비와 책임 회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관리 일원화와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 라이온즈가 3연승과 함께 4위와의 격차도 3경기 차로 좁혔습니다. 어제 저녁 창원에서 펼쳐진 NC 다이노스와의 주중 3연전 첫 경기에서 삼성은 1선발 대결에서 우위를 보인 후라도와 공격 집중력을 바탕으로 6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8이닝 2실점, 삼진 5개를 기록한 후라도는 시즌 11번째 승리를 챙겼고 3타점 경기를 펼친 류지혁과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성윤, 홈런을 쏘아올린 박승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며 또 1군에 복귀한 김지찬도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 삼성은 오늘 원태인을 선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 세징야 선수가 올해 2번째 이달의 골을 수상했습니다. 세징야는 지난달 22라운드 김천 상무전에서 전반 18분 기습적인 중거리 슛으로 골문 구석을 가르며 득점에 성공해 팀 패배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징야는 지난 8일 서울 원정에서 기록한 초장거리 원더골로 다음 달 수상도 유력해 보입니다. 리앙갤러리 대구는 오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국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 개인전 화여 긴 그림이 곧 사람이다를 엽니다. 박화백 특유의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 필선을 담은 최신작 16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